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생각과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실에 굴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책을 읽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 당신에게 건네는 단 한 권의 성공 집약서, 엑시트를 가져왔습니다. 엑시트의 저자 송희창님은 취업에 실패하여 나이트클럽 알바생으로 시작하였지만 종잣돈을 모으며 부자가 되는 공부를 완성하였고요. 현재는 소유한 상가에서만 매월 약 7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고 있고 15개가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큰 사업 수익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여러 사업까지 성공시키면서 부동산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3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다운카페 행복재테크와 유튜브 행크TV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제자를 부자로 키워내며 부자들의 멘토이자 부자들의 스승으로 불린답니다. 선배님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쪽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삶이 항상 빠듯하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월급쟁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경제적으로 항상 빠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가 무슨 게으름을 피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일하는 것 말고 노동의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말 많은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하는 시간 외에도 여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 되는 법을 공부하고 이를 익히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가장 많이들 대는 핑계가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업무 강도가 워낙 세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일만 힘들지 않으면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다. 어떤가? 당신도 지금까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내 운명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당신은 이 책을 집어들었다. 그 이유는 분명 부자가 되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적혀 있길 바라면서 이 책을 집어든 것인가? 미안하지만 그런 방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 책의 저자는 사기꾼임이 분명할 테니 말이다. 나는 이 책에 당신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적어 놓았지만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내가 꼭 하는 말이 있다. 인생의 한 시기를 혹독하게 살아야 평생이 여유롭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한 시기 정도는 혹독하게 살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일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인 종잣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혹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훈련하는 헝그리 정신을 요한다거나 잠은 하루에 2시간만 자라는 것처럼 요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종잣돈을 모으면서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 외에 하루 2-3시간 정도만 더 내는 것, 그뿐이면 충분하다. 물론 당신에게 최소한의 종잣돈이 있다면 종잣돈 모으는 단계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직장인이 아니라면 시간을 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역시도 혹독한 시기를 거쳤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일단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돈 모으고 공부해서 꼭 성공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어학 연수를 위해 돈을 모으려고 나이트클럽에 다닐 당시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 후 아버지와 나눈 대화이다. 지방에 내려간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어학 연수를 다녀오고 나면 당연히 취업을 할 거라 생각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아들의 갑작스런 통보에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울먹이며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 당시 나에게는 나이트클럽에서 6개월간 일하며 모은 1,000만 원이 전부였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최대한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먹을 것 아껴가며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했다. 거의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그 순간에도 공부를 했고 동료들이 모두 놀러 나갈 때도 난 좁은 방 안에서 부자 되는 공부에 매진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앞에서는 분명 절약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맞지만 그건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은 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일이다.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절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때는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야 하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절약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완성한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직장인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밤, 새벽, 점심시간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여가 시간은 공부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평일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으나 보통 2-3시간 정도일 것이다. 이 짧은 시간에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1년 이상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충분히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를 만나고 2년 9개월 만에 월세 500만 원을 받게 된 직장인 수강생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다 핑계일 뿐이에요. 부자 되는 공부는 운동 경기처럼 반드시 연속된 시간을 통째로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투리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출근 전 새벽 시간과 직장에서의 점심 자투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냐?
야근이 많아서 저녁 시간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요. 회식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 역시도 회식이 잦은 회사에 다녔어요. 회식에 무조건 빠질 순 없잖아요. 대신 1차만 참석을 합니다. 제 경험상 2차부터는 그저 의미 없는 술자리가 되었고 그때에는 빠지더라도 상사분들도 뭐라 하지 않고 동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회사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새벽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야근을 하는 날도 똑같아요. 전날 저녁 때 못한 만큼 다음날 새벽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3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제2의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데 이 정도 노력만으로 평생도 아닌 3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을 못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로 진정 결심했다면 인생에서 잠시 동안의 혹독한 시기는 견딜 각오를 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을지를 염려할 수도 있다. 그렇다. 분명 이 시기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를 만날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나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시간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으로 매 순간을 즐겁게 공부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은둔 생활을 했어도 친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들이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 혹독한 시기를 거치면 평생이 여유로워진다는데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한 번뿐인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면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선 그 누구라도 잠시 동안의 혹독한 시기를 거쳐야 함을 기억하길 바란다. 부자의 시각으로 전환하라. 여러 경험을 해오며 느낀 건데 보통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난 언제부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한 번씩 뒤집어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보는 시각을 달리해 기회를 잡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부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처럼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부자의 시각이다. 우리는 어떤 상품의 이름만 들어도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른바 선입견이다. 깔끔한 원룸 건물과 허름한 고시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에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대부분은 원룸 건물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외관도 외관이지만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 주로 깔끔한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 살며 돈 많은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고시원이라고 하면 허름하고 빨래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우중충한 분위기부터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에 갇힌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다. 송 사무장님이 찾으시던 고시텔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괜찮은 매물이 나왔나 보군요. 얼마에 나온 매물인가요?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매물로 나온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거래가 안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없고 각 방에 샤워실만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거래를 해왔던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전에 허름한 고시원이어도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매입할 것이니 매물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물건을 찾았다며 전화를 한 것이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겉모습을 보니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서 정말 흉측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왜 오랫동안 거래가 되지 않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고시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유자와 직접 면담을 했다. 공인중개사의 포장된 브리핑을 듣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이 물건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근에 갖고 있던 또 하나의 물건까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소유자는 이 고시원을 10년이 넘도록 운영해왔는데 시설이 노후되니 공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에 이곳에 더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 힘들다며 이제는 전원주택에서 쉬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고시원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임대는 수월했으나 매매는 수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젊은 친구가 이 낡고 허름한 고시원을 매입한다는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신기했는지 나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이 물건은 전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고 방이 무려 67개나 되었는데도 1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건물의 외관이 허름하고 내부도 허름했으며 보통 상상하는 칙칙한 고시원 그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실제로는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에 더 가까웠다. 이 물건을 매입한 후 수리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운영하는 동안 총무를 구한 적이 있는데 신입 총무가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매입할 때부터 현 상태가 아닌 바뀔 모습만을 생각했다. 나는 이 물건을 마치 고시원이 아닌 역에서 가까운 67개의 원룸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물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나는 바뀐 모습을 상상하며 이 부동산을 이쁘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안 좋게 판단한 것이다. 나는 이 물건을 매입하고 올 수리를 하여 입실 가격을 올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종전에 18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이던 가격을 40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이 물건은 수리 후 2달 만에 만실로 채워졌다. 나는 이 시기에 이 물건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고시원을 매입하였다. 아무도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물건들을 과감하게 매입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조용한 투자가 가능했다. 사실 내가 고시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쉐어하우스 열풍이 불면서부터다. 쉐어하우스는 서울의 허름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차하여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 공간을 함께 쓸 여러 명의 입실자를 구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0에 30만 원으로 월세를 얻어 그곳을 예쁘게 꾸민 후에 추가로 3명에서 4명의 룸메이트를 구하여 그들에게 총 130만 원의 입실료를 받아 월세를 제하고도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참 쉬운 투자 방법이다. 월세를 구할 보증금만 있으면 그곳에 약간의 인테리어를 하여 룸메이트에게 세를 걷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니 말이다. 열풍이 불던 당시 쉐어하우스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도 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경우에는 건물을 통째로 쉐어하우스로 세팅하기도 했다. 쉐어하우스의 주거비용이 그리 저렴한 편도 아닌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1인 임대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가구에 풍부한 수요가 있는 것은 확인했으니 교통 여건이 좋은 곳에 고시원을 매입하여 쉐어하우스 수준만큼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프리미엄 고시텔은 침실과 욕실까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가 만약 셰어하우스 입주를 고민한다면 별 고민 없이 바로 프리미엄 고시텔을 택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때부터 적당한 고시원 매물을 찾고 있던 것이다. 그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낡은 고시원을 매입하여 셰어하우스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가격을 기존 고시텔에서 받던 금액보다 30% 이상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무척 좋았다. 즉, 수요는 있었지만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평소에 관심 받지 못하던 물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부자의 시각이라는 건 별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무언가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드러나 있지 않던 수요를 찾아내는 눈. 그것이 바로 부자의 시각이다. 남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남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부자가 되려면 보통의 시각과는 다른 부자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대중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부자는 바뀔 모습을 생각하며 투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때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모이거나 흩어지는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자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을 하는 저는 여러분의 책 읽어주는 여자 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다음에 또 봐요.